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이제 법에 들어왔고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벤처기업법에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의결권이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어떤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이제 그 결의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의 사항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주죠. 회사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류는 보통은 세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주, 두 번째로 채권자, 세 번째로는 이제 순수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근로자나 고용관계에 있거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1의결권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을 하고 한 주당 한 개 의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부터 1주 1의결권 원칙이 있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명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회사의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이 마치 무슨 성경에 나오는 것 마냥 이제 우리 금과 옥조, 절대 범할 수 없는 원리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역사적으로 사실 주식회사라는 것도 이제 시작된 것이 동인도 회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1600년대에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설립이 됐고, 그 이전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하고 주주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지배를 하는 사람이랑 자본을 투입하는 주체가 분리가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본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아마 처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영국이 될 때까지는 1주 1의결권 원칙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1주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던 때도 있었고, 주주가 10명이지만 납입한 자본금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주주가 이제 돈을 낸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냈던 1000만 원을 냈던 1억을 냈던 똑같이 한 사람은 한 개 의결권을 갖게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내 의사는 반영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 투여가 별로 없고 주식회사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생각한 게 뭐겠어요? 자본가들은 내가 돈을 많이 넣은 만큼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을 거고,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이 크기 위해서 자본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자본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점점 제도가 바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변경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는 한 주주가 한 개 의결권을 갖던 데에서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갖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의 자본금을 넣었다면 그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의 100주를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주를 받았겠죠.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과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의결권을 누가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냐?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그렇다면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개의 주식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었냐? 그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고로 행사할 수 있는 한도를 이제 정해놓는 그런 방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낸 사람은 100주를 받고 100개의 의결권 행사를 했다면 이 회사의 상한은 500주인 거예요. 1000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 500개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게 있었냐?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 자본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 이제 완전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막고 일정한 한도로 제한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제도가 계속 도입이 됐었어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이 초창기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이제 1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이 됐지만 완전하진 않은 형태. 그래서 이제 최고 한도의 적용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제한이 있는 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가 이제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을 하잖아요. 또 산업의 발전 속도가 크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필요했죠. 그러려면 자본가들한테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유인이 계속해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인을 반영하면서 1주 1일 의결권 원칙이 이제 완전히 공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자본가가 많은 주식을 가져간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자본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VC라고 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들도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첫 번째 라운드에서 투자를 조금 하고 그 두 번째 라운드가 또 생겨갖고 그 두 번째 라운드에서 투자를 좀 더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하나의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1주 1 의결권 원칙의 문제가 발생이 시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로 의사가 쪼개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주나 실제로 이제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의사는 이제 굉장히 반영이 잘 못 되고 그 대신 이제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회사가 약간 산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제도가 뭐냐? 차등 의결권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의결권을 한 주당 한 개가 아니라 뭐 10개까지 주는 이런 차등 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의결권이 한 주당 하나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주당 의결권이 10개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 순간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이미 깨지게 됐죠. 여기서는 주주평등의 원칙보다 더 중시하는 건 뭐냐? 회사의 발전과 초기 창업자의 의사결정 권한 요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차등 의결권 제도가 이제 도입이 미국에서 됐는데 이것이 모든 주에서 모두 적법하게 이제 적용됐던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이제 정관에 규정을 하면 차등 의결권 제도를 들 수가 있었는데 NISE라고 해서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이런 차등 의결권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들의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 회사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 이런 차등 의결권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창업주인 레리 페이지가 한 주당 10개 의결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 중심의 회사들이 나스닥에 많이 상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어차피 뉴욕 증권거래소엔 상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스닥으로 많이 옮겨서 상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처럼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경쟁 구도, 증권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그럼 좋은 회사 다 나스닥에 뺏기고 있으니까 자기네 회사도 1주 1 의결권 제도를 좀 포기하고 거래소에서 차등 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회사들의 주식을 상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우선 이 첫 번째 시도는 SEC에서 이런 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면서 제재가 가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 SEC의 규칙 자체가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효화되면서 다시 이런 SEC의 규정이 없어지게 됐고 차등 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회사들도 이제 상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진 않은 상태로 알고 있어요. 내부 규칙에 따라서 이제 처음부터 복수 의결권 제도를 이제 도입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보통주를 이제 복수 의결권으로 전환하는 회사들의 주식은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복수 의결권 제도가 매우 잘 채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크게 홍콩 주식시장이 변화가 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이제 무렵의 일인데요.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 알리바바가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한 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홍콩에서는 1주 1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만 상장을 할 수가 있었고 알리바바는 이제 이런 주식 제도의 이제 장애 때문에 여기에 상장하는 걸 포기하고 나스닥에 가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주 1 의결권 원칙이 이제 강행 규정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중국 회사들이 특히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도 충격을 받고 2018년도에 홍콩 거래소도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 2010년대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원래 미국은 제도에 있는 채택들이 이제 빠르고 굉장히 유연한 나라인데 중국이나 싱가포르까지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채택해야 된다. 벤처기업 생태계가 활발해지려면 이런 이제 창업자가 주도권을 갖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언제 이게 이제 도입이 됐냐?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1월부터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그러면 이런 외국에서 말하는 차등 의결권 제도랑 똑같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